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 가끔 보면은요, 뭔가 흘러가는 대로 사는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선택하는 것 같긴 한데 결국 비슷한 결과로 가는 느낌? 오늘 이야기할 영화가 딱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네, 바로 영화 터미네이터인데요. 미래는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네, 이 영화 설정이 되게 단순한데 생각해보면 또 무섭기도 합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기계와 인간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에서 기계가 인간을 거의 다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선택은 바로 과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한 명을 보냅니다. 과거로. 네, 사라 코너라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미래를 바꿀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계 쪽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네, 바로 터미네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네, 둘 다 목표는 같은 사람인데 목적은 다르죠. 기계 쪽은 사라 코너를 없애기 위해 보내고 인간 쪽은 지키기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영화의 내용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영화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냐 아니냐. 만약 정해져 있으면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요? 어차피 결과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 선택들이 다르다고 해서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 하나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 사라 코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녀는 완전 평범한 사람이죠.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친구 만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그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미래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솔직히 이거 누가 믿어요? 근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쫓기고 도망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뀝니다. 네, 이게 중요하죠? 미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라 코너는 그래서 점점 강해지고 점점 선택하고 책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죠. 우리들은 자꾸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바뀌어야 결과가 바뀌는 거죠. 네, 이거 영화 얘기 같죠?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운동해야지 하고 안 하고 공부해야지 해놓고서 미루게 되고 바꿔야지 말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그대로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결과가 바뀌기를 원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뀌는 게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네, 사라 코너도 무서웠을 거예요. 도망치고 싶었을 거고 그리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과정이 엄청 길고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져서 포기하고 싶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죠. 그래도 한다. 이게 차이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두려워도 선택을 하고 끝까지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한 번에 인생이 바뀐다. 아니죠.
선택 하나가 조금 바꾸고 그게 쌓여서 결국에는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오늘 뭐 할지, 또는 누굴 만날지, 어떻게 말할지, 이런 게 다 쌓여가는 거죠. 네, 과연 이 선택은 내가 진짜 원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하는 걸까? 이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터미네이트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근데 이 말 뒤에 숨은 뜻은 이거죠. 그래서 너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결국 중요한 건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롭고 변화가 있는 것보다는 익숙하고 반복적인 것들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양쪽 다 장단점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변화와 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더 끌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옮긴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덜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보다 좀 자주 환경들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장점을 보자면 항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되고 진화하기도 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깊이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감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뭔가에 익숙해질만 하면 환경이 바뀌고 다시 적응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땐 저쪽 분야에서 조금만 더 버티고 하고 있으면 훨씬 더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갈 텐데 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이나 이런 시간들이 아깝지가 않나? 네, 주변에서 저를 봤을 때 이런 생각들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는 당장 하고 싶은 것들을 일단 시도해봐야 좀 직성이 풀리는 편이어서 조금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떤 길을 선택했을 때 제가 해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은 좀 적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고민하고 선택하지 않았던 길을 저 말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한 모습을 보면은 나도 그때 그 선택을 해서 저 길을 갔으면 그 사람만큼 나도 성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을 남들이 선택해서 성공한 것을 봤을 때 괜히 배 아플 때가 있잖아요. 마치 나도 그 길을 선택했으면 최소한 저 성공한 사람만큼은 됐을 거라는 이런 착각들, 우리가 이런 성공 사례들에 좀 꽂히잖아요. 물론 그 성공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수많은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또 귀담아 듣거나 보려고 하지 않죠. 항상 우리의 희망 위로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항상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으면 그때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일찍 도전한 다음에 안 되면 다시 빨리 다른 길을 찾거나 아니면 원래 하던 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시간 낭비가 좀 적잖아요. 하지만 내가 계속 마음속에 찜찜함이 좀 남아있으면은 제가 계속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안 되거나 좀 막혔을 때 그때 다른 일을 해볼 걸 하는 후회들이 남아있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라도 하던 일을 다 접고 다른 분야로 도전하게 되는 분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언젠가는 한 번쯤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빠른 복귀나 빠른 포기를 위해서라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는 것이 리스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해져 있는 인생을 잘 순응하면서 따라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미래는 내가 정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어떤 일에 또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네, 어쨌든 오늘도 수많은 고민과 선택을 하고 있을 모든 분들 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